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순서는 공식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감독님들께서 이 영화를 이제 제작하시게 된 계기를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도토리 마을 방과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 공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그 아마들 부모님들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교사분들 이야기를 더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이렇게 날 더운 날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만든 계기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 마을에서 극중에 나오는 도토리 마을 방과후라는 돌봄 기관에 2살 터울의 아이들을 이제 맡기고 아이들을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이사 온 첫 해부터 첫째 1학년부터 이제 등원을 해서 그 첫째가 6년 다니고 졸업하고 또 둘째도 6년 졸업해서 이제 꽉 채워 8년을 조합원 생활을 하고 이제 올해 저희도 같이 졸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졸업 조합원이 됐죠. 그래서 되게 저희 또 가까이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3주체인데 아이, 선생님 그리고 저희 교육의 3주체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어떤 주체로서 학부모가 어떤 참여를 한다 이런 느낌이 사실 공교육에서는 어려웠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방과후다 보니까 또 협동형, 부모 협동형 방과후니까 이렇게 3주체가 그야말로 어우러지는 그런 경험들과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같이 아이를 키운다,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 이거를 같이 하는 곳인데 막상 또 너무 아이들도 잘 지내고 저희도 가깝다 보니 가족끼리는 사실 또 현실적으로는 속내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지 측면에서도 어렵고 당신들의 직업을 설명하는 일이 어렵고 그리고 직업란에 기타로 표시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 때 우선 접종자에 해당하는 직군인데도 불구하고 기타에 표시되는 직업군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는 사실 인정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급 돌봄 체제로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백신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고 이런 현실 이야기들을 알고 나니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라는 물성으로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로 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하시는 일을 알리고 싶고 이런 직업군 그리고 이런 돌봄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곳에서 훨씬 많은 것들이 이제 촬영이 됐는데 아이들 지내는 모습 또 아마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 근데 다 편집을 하고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저희가 비단 이 직업군의 선생님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몰랐지만 항상 있었던 그런 돌봄의 손길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집중하고 싶다. 또 코로나라는 거를 저희가 의식하고 찍은 건 아니지만 촬영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놓쳤던 일상의 소중함부터 그리고 필수 노동자분들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대어 왔는지를 자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도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었구나라를 저희도 찍으면서 이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점점점 선생님들 이야기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청산유수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마을 방과후 교사라는 그 직업 이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일상을 알려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는 시스템 안에 계신 거잖아요. 내 직업에 대해서 뭔가 인정받지 못한 기분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이 도토리 학교의 교사라면 나의 일을 조명해주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제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얘기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도 한 번쯤 가져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제작 또 책 제작을 시작하실 때 선생님들의
반응은 혹시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극장 개봉을 하고 이제 이런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들이 계셨으니까 그때는 이거 영화 찍겠다고 하고 책 쓴다고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았냐. 근데 다들 부담스러웠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거 저희 입으로 말하기 되게 민망한 이야기지만 저희 나름대로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찍기 시작했을 때는 조합생활 한 지 5년 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아왔던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들 때문에 그냥 꺼리낌 없이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걸 찍을 때는 최대한 선생님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카메라 세워놓고 나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일이 있어갖고 못 가면은 사실은 저희가 같은 건물에 살아요. 저희가 4층, 2층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바빠갖고 못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 카메라를 챙겨서 저희 집 앞에 놓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뭐 영화에 잠깐 나오지만 뭐 불 끄고 가고 이럴 때 저는 없었거든요. 대부분 회의는 앉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끝나고서는 이제 문 닫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카메라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문 닫고 가셔라. 그러면 가서 제가 카메라 걷어오기도 하고 그 정도로 카메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의 사실은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 관계가 쌓여 있다 보니까 서로 인식하지 않고 반대로 뭐 잠깐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이 카메라를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있으면은 뭐 계속 와갖고서는 뭐 제가 뒷걸음질 칠 때는 애들이 옆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았고 했는데 이제 되게 밝고 재미난 것들인데 아무래도 그거는 좀 너무 아이들이 포커싱이 되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뺐죠. 실제로 선생님들은 영화가 되고 책이 나올 줄 모르셨다고 그러셨어요. 진짜 이제 나오니까 좀 놀라셨어요. 극장 개봉까지 된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글도 그 바쁜 와중에 한 달에 한 편씩 저희가 마감을 정해드렸거든요. 주제를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 글을 또 써서 주셨는데 근데 글이 너무 좋았고 근데 좋다고 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냥 근데 계속 그게 쌓이면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나서 공감대를 이제 이루는 거를 보시니까 항상 그 안에서만 아이들과 부모들과 소통하다가 또 많은 직업군의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분들이 공감해 주시니까 굉장히 힘 받고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정,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굉장히 힘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 영화나 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변화 같은 거를 겪으신 것 자체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큰 힘 혹은 성취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생각난 거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지금 눈빛을 막 주고받고 계시는데요. 언제든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잠깐 감독님께서 스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 찍은 장면 중에 재미난 게 너무 많았지만 아이들이 포커싱 될까봐 제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던 부분이고 이 영화의 어떤 정말 미덕으로 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촬영하실 때의 어떤 마음속으로 정해놓으신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이 도토리 학교를 찍을 때 클로즈업된 화면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이렇게 넓게 풀샷이라고 하죠. 다 보이는 화면 안에 인물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누가 들어왔다 나가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저쪽 어딘가 구석일 수도 있고 뒤편일 수도 있는데 애들을 지켜보고 있는 선생님이 또 보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쫙 짚어주는 게 이제 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뭔가 집중해서 찍은 화면이 아닌데도 아이들 얼굴이 보이고 또 관계도 좀 느껴지고 이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촬영하실 때 혹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실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고민하신 지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니저님. 네, 사실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은 관객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이렇게 회의만 주구장창 찍고 있고 막 애들이 해맑게 놀고 있는 것만 쭉 붙이고 막 울고 싸우고 이런 것들 찍어. 여기 되게 격한 장면도 많거든요. 여기는 선생님과 애들이 싸워요. 평어를 쓰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어른들끼리도 회의하다가 싸워서 나갔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화해하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훨씬 극적인 게 많은데 일단은 처음 저희는 선생님께 무조건 집중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이들을 좀 대상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영화들이 아이들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아이들을 대상화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얼굴들을 이용해서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 아이들만의 에너지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마을방고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옆에 황당 감독이 말씀했었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유지되는 데는 사실은 앞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각각의 위치에서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또 찍으면서 저희가 또 되게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클로즈업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 한 사람만 바라봐 라고 얘기되어지는 게 저희는 조금 피하고 싶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공간들,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곳을 유지하고 들여다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리고 카메라도 뒤로 갈수록은 최대한 사람들보다 낮게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여기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귀한 가치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그 대상들을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거나 또는 그걸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게 안 하는 방법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넓게 그리고 가장 낮게. 그래서 뒤로 갈수록 카메라가 엉덩이 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약간 농담인데 저희가 많이 하면서 그 CGV에 저희가 배급도 저희가 했거든요. 이제 아무 배급도 모르는 상태에서 CGV를 찾아갔는데 되게 황당했어요. 저희가 개봉 날짜를 갖고 찾아갔는데 개봉 3주 전에 개봉 날짜를 갖고 찾아오는 영화는 한 편도 없었다. 또 되게 무례하다라는, 되게 그분 좋으신 분입니다. 네. 멀티플렉스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엄청 멀티플렉스를 갑질을 해서 네, 담당자님이 되게 좋게 봐주셔갖고 정말 그 날짜에 개봉을 해주셨고, 원래는 다른 스케줄 극장이 있어갖고 거의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5개관을 열어줬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가 아바타 2가 동시 개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바타 2를 경쟁작으로 체험형 영화, 그래서 이 지루한 회의를 체험해야지만 일상의 소중함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회의를 지루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좀 되지 않나요? 어떤 회의의 지루함들이. 그래서 아바타와 같은 경쟁작으로 같이 틀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아바타에 뒤지지 않는 영화라고. 네. 그 체험을 말씀하시니까 또 정말 그 회의를 체험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회의를 이렇게까지 길게 찍으시는데 그 내용도 이제 아마 영화에 처음 나왔던 그 회의 장면이 그 노동 환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막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도 있는 임금에 대한 막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확 왔던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내밀한 얘기고 뭔가 사람들이 쉽게 오픈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이것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영화를 위해서도 이거를 또 열어주신 거구나,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사실은 카메라를 두고 감독님이 나가 계셨을까? 이것도 궁금했었고, 그리고 또 길게 찍혀진 그 회의 장면을 편집하실 때 다 보셨을 텐데 그 긴 회의 장면을 감독님들 누구보다 더 많이 체험하신 거잖아요. 그 회의를 함께 가시면서 이 마을 방과 후에 대해서 혹은 이 교사 선생님들의 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고 그걸 좀 어떻게 담아내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노계위 장면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카메라를
계속 그 회의 장면을 찍고 그러니까 노게이를 찍는 거는 예상한 거지만 선생님들 회의 장면을 그렇게 계속 찍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를 들고 선생님들 촬영을 이제 주로 하신 박공렬 감독님이 어느 날 들어오면서 계속 선생님들께 회의 일정을 공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다른 건 몰라도 회의 장면은 계속 찍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했고, 그래서 어땠는데? 그랬더니 저희가 부모조합원일 때는 사실 선생님들의 회의를 같이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오래, 그렇게까지 자주, 그렇게까지 아이 하나하나 다 일상의 어떤 그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시는지를 몰랐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밀도 있게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정말 하나하나,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많은 논의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스터디도 하고. 근데 그 해에 더 많은 회의가 있었던 거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은 없었어도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하고 있는 초등 마을 방과후가 지향하는 어떤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사건은 그야말로 사건이었죠. 저희가 기승전결이 없는 다큐지만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예를 들면 공동체 놀이를 하러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아이들을 우르르 데리고 다니면 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더 멀리도 나들이도 가고 하는데 못 가고, 그나마 동네에서 조금 그렇게 호의적으로 봐주시는 분들 품 안에서 아이들이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서 성미산 아니면 작은 놀이터 같은 데에서 조금 나가고 아니면 주차장에서 놀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과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진짜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하셔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해야 할 일은 많은 상황이, 그 분홍이 대사처럼 그런 상황이 돼서 회의를 계속하는 거고, 또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곳이 작은 학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짝꿍 이름은 알지만 짝꿍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신입생 1학년 친구들이 이 안에서 관계를 배우고, 또 온라인 수업도 안 되는 저학년 애들은 이 안에서 한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상을 유지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과 돌봄이 전제가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루하더라도 계속 중간중간에 길게 회의하고,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는 듯이 웃고 어디에서나 잘 놀잖아요. 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 그 아이들의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뭐 가르쳐요? 여기서 뭐 하고 놀아요? 여기 부분 되면 우리 애가 뭘 잘하게 됐나요? 뭐가 좋아지나요? 관계 A부터 Z까지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어우러지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어른과 아이들이 섞여서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짜 애써서 이 시간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알게 됐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돌봄이라는 게 그냥 항상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생애 주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회의 장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 돌보는 것도 집안 살림과 마찬가지로, 특히 저 같은 경우 많이 느꼈는데 설거지 한 끼 안 하고 두 끼 안 하면은 엄청 쌓이잖아요. 그리고 집안도 빨래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집안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이들도 스스로 크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을 지켜봐주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냥 제 남성이고 저도 집안일을 조금 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 결혼하고도 느꼈지만 이걸 하면서도 누군가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굴러가는구나. 근데 그 돌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모르고 있구나. 다 효율성과 돈의 가치로만 다 따지고 있구나. 그런 걸 한 번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이나 소감 들려주실 관객분 계실까요? 약간 네.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어렸을 때 이제 동네 형들이 저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돌봐줬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놀거나 뭐 낚시 가거나 그러면 이제 형들이 그런 선생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런 공동체 돌봄 육아들이 오랫동안 제 생각보다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정식적인 교육 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도 있어요. 자율성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오래 유지되고 체계화되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요즘에는 이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정책적인 거나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몇 조 원을 썼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돌봄에 대한 그런 이력이나 분석 그리고 교사들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형화돼서 수치화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면은 본인들은 그래요. 그 돌봄이 내가 뭘 하든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렇지만 하는 게 많다라는 것들이 되게 와닿는 게 그런 것들은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단체들이 없어요. 왜 지원도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자체와 그런 공무들이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보신 적이 있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다큐를 만들면서 했던 목표가 이 책과 다큐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선생님들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구체적인 이 영화에서 안 나오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잠깐 홍보. 근데 저희가 다큐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목적은 국회 상영이었어요. 그래서 국회 상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언론에 노출이 돼야지. 언론이 노출되면 어떻게 돼야지? 극장을 개봉해야지. 극장을 개봉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영화제에 가야 되지. 사실 그래서 이 다큐를 만들면서 저희는 둘 다 영화랑 드라마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보시면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익숙한 작업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런 작업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조금 더 이 영화가 생각할 거리들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어떤 영화제, 그다음에 개봉, 언론이라는 걸 통해서 국회까지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였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난달에 국회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7개 실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8개 의원실에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간담회까지 열었는데 대부분은 간담회 할 때 이제 보좌관들만 있고 국회의원들은 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돌봄이 이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간담회까지도 국회의원들이 남아서 저희가 좀 간담회를 예전 시간보다도 되게 오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가고서는 함께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선생님들도 어차피 우리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이런 교육도 다양한 교육이 필요해. 나는 정말 사명감으로 하는 활동가들 같은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고 세상이 몰라줘도 하니까라고 목소리를 안 내셨는데 이 영화가 개봉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국회 상영까지 가면서 지금은 선생님들도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조합원을 있는 다양한 부모들과 함께 해갖고 이제 국회의원실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어떤 그런 법 제정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게 완전히 제도화됐을 때는 또 퇴색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지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어떤 최소한의 아이들 간식비라도 그것만이 지원되면은 또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조금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대요. 여기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서 느끼는 게 마스크를 다 쓰고 애들이 마스크를 지금도 안 벗는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대요. 실제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코로나 시대 아이들은 1학년 갑자기 4학년이 되는 어떤 이렇게 된 경우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우울증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일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이후에는 발생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들을 줄이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효율성으로만 따져도 이런 게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혹은 이 영화가 불러일으킨 어린 시절의 기억을 들려주셔도 좋고요. 저도 사실 방금 관객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언니들이랑 뛰놀던 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 모습이 참 예뻤거든요. 막 시끄럽고 내가 저 안에 가 있으면 정신이 없겠지 하면서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뛰어노는 공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낯설기도 한데 그게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놀지 않지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모습을 내가 잘 못 보고 살고 있지 이런 게 또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고. 네. 저희도 이 동네 살기 전에 다른 동네 살았는데 거기도 이렇게 빌라들이 많은 주택단지였는데 골목에 노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면은 요즘은 경찰 신고가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것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동네 형, 뭐 언니, 뭐 이런 누나 이런 식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놀았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노는 것도 또 차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또 위험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부로 또 아이들을 또 골목에서 또 놀기도 어려운 게 하는 부모님들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그게 또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애들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더 좀 아이들이 좀 불쌍한 느낌도 많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네. 그 관계를 얘기하셔서 저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왜냐하면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도 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끼리도 그렇고 또 아이들한테 그런 걸 또 교육을 해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부럽다 하면서 보게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재밌었던 거는 그 방모임 맞나요? 네. 방모임이라고 해서 학년별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 선생님과 아마 부모님들이 같이 하는 회의 장면이 몇 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회의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맥도날드 게임도 재밌었고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고 싶어지기도 했고 또 하나 이제 제 기억에 그냥 이렇게 이거 재밌는데 하고 지나갔던 거는 옥상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그 빨래 밑에서 그 빨래 그림자에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떤 소탈하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저기 가서 회의를 하고 계실까? 이런 게 더 궁금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방모임 회의의 그 상황들, 뭐 숨겨진 비하인드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어쨌든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는 같이 키운다. 혼자 가정 안에서만 아이가 키워 이제 자라지 못하고 이 마을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아이가 더불어서 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같이 그냥 회의라기보다는 만나서 마시라듯이 같이 이야기 나누듯이 안부 나누듯이 그런 게 방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의 아이와 또 그런 돌봄 기관에서의 아이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선생님도 집에서의 아이들이 궁금하고 또 우리들도 이 안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은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이제 아마들도 한 달 동안 또 잘 지냈는지 서로 안녕함을 또 확인하는 자리이면서 내 경험이 누군가에겐 답이 될 수도 힌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자리로 편안한 즐거운 자리로 방모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 그때 말씀하신 그 옥상 장면이나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럿이 모이는 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내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옥상에서 옥상에서 그런 회의라든지 운영진 회의부터 뭐 이제 부모들 반모임 또 내지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동아리 모임이든 매달 한 번씩 있거든요. 또 소위 모임이라고 각자 이제 같이 운영하니까 뭐 이제 그 시설 소위부터 교육 소위 다양한 소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부모와 교사의 반모임, 그다음에 소위별 모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줌으로도 하지만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만져지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나면 해결될 일인데 못 만나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들도 저희가 또 확인을 했고 근데 공동체라는 게 갈등이 없어서가 공동체가 아니라 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데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답을 같이 찾아가는 게 저는 공동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내 방식이 아니어도 또 수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배우는 곳이라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품이라는 터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관객분들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소감 같은 거 나눠주셔도 네. 저 뒤에 앉으시면. 아, 영화를 보니까요. 저희 선생님들 이름이 자두, 오솔길, 울두렁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눈두렁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를 거기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 아이들이랑 거리낌 없이 말을 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는데 그 방과후 마을이라는 그 단체가 원래 운영하는 방식이 선생님들 이름이 부르기 쉽게 이렇게 불리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별명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어를 쓰는 게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도 되게 다양하고요. 근데 쓰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별명과 평어를 쓰면서부터는 그 사람의 개인사는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직업이나 나이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조합원 중에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은 조합원이 계시고 거의 40대 후반에 아이를 낳은 분이 계셔서 잘 보면은 아들뻘 있는 조합원도 있어요. 같은 부모인데 그래도 만나면은 평어를 쓰고 그 반말을 하고 그 별명을 부르다 보니까 같이 술 먹을 때는 정말 나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직업이 뭐 저희도 사실은 일 없으면 반백수니까 근데 왜 놀고 있나요? 이런 시선으로 안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는 반말하고 별명 부르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선입견 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편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하다가 사람들과 술 마실 때는 요즘에는 별로 좀 피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동네에 가다가 술집에 술 먹고 있으면은 가서 그냥 그런 거 편하게 먹게 되는 거? 왜냐면은 뭐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냥 내 기분에 따라 먹고 그냥 쓸데없는 농담 주고받고 한 동네 사니까 이런저런 동네 얘기 하면서 헤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별명들을 다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격이 없어서 고학년 사춘기 오면은 막 소리 지르고 싸워요 선생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래? 막 그러면서 그런 것도 좀 대등한 관계로 되고 그리고 논두렁 선생님 같은 경우는 퇴사하시고도 지금도 그
중학생들을 지금은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인데 결혼하고 아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달에 한 번 아이를 데리고 산에도 가고 뭐 에버랜드도 가고 중학생들 데리고 그런 활동을 하시고 노트런 선생님 결혼할 때 퇴사하고 결혼했는데 그때 코로나였거든요. 결혼식 50인 제한이었는데 조합원들이 다 가서 식장 바깥에서 한 100명이 애들까지 합쳐갖고서는 우와. 서 있다 오기도 하고 지금도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있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든든한 이웃이네요.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다음 작품은 또 기획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이 작품과 비슷한? 아니면 다른? 사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들면서는 정말로 뭔가 이제 저희도 어쨌든 저희는 직업적으로는 저는 영화 촬영을 하고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간간히 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다큐멘터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 다큐멘터리는 저희의 어떠한 뭐 저희의 욕망으로 만든 다큐멘터리는 아니거든요. 어떤 뭐 영화나 이런 거 만들 때는 만든 사람이 욕망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는 정말 저희 이런 분들을 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냥 갑자기 우리 엄마도 한번 떠올리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집에서 혹시나 누군가 일하고 계신 분들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만들어서 아직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걸 하면서 뭐 제작 배급하느라고 각자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각자 일을 해야지 가게가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영화를 만들고 뭐 제작 비용부터 배급할 때에서 극장 수익까지 또 극장 수익도 저희는 여기 선생님들께 다 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몇 명이 안 들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전국에 계신 마을방과 선생님들이 활동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고 해서 지금은 조금 저희가 저희의 생계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지금은 그거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될 때 이게 사실은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이곳에서 마을 이웃으로 같이 살았고 아이들을 키웠으면서 그 관계에서 비롯됐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존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세상에 몰라준다고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작품인데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만나고 이런 작품도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하던 생업으로 해도 이제 실제 일로서 하는 것과 아닌 것이 크게 구별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과 작업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제가 남아교 이거 나는 마을 방과 교사입니다 배급하고 그러면서 이게 돌봄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언론 기자분들도 엄청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다뤄주셔서 이제 돌봄과 작업 2 깨알 뭐 예, 2가 나오는데 거기에 공저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서 이제 원고를 썼는데요. 거기에서 돌봄과 작업이 양자택일도 아니고 저는 또 딱 시간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걸 나눠서 이렇게 뭔가 우선순위 내지는 순서를 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 안에서 창작이 이루어지고 또 창작 안에서 또 일상 그러니까 돌봄과 작업이 사실은 서로 돌보고 서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전에는 돌봄을 하느라 작업을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 덕분에 여기에서 같이 아이들을 키운 덕분에 돌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이 사회에도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지 그리고 돌봄과 교육이 별다르지 않고 돌봄 안에 교육이 있구나. 물론 교육 안에도 돌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인생의 키워드로 돌봄이 자리 잡게 되면서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할 수 없게 됐고 또 마을 배경으로 한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도 써보고 싶거든요. 그게 어떤 장르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인물을 다룰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해서 되게 이런 돌봄이
어떤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을 심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제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찍으면 되게 크게 깨달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정말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돌봄이 문제가 되는 거고 걱정이 되잖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방치되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돌봄도 잘 못 챙기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일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그게 되게 큰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뭐 모든 사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초등 돌봄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이런 게 조금 더 확대된다면은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부모들이 조금 더 일상이라는 것들을 내가 좀 귀찮더라도 좀 들여다본다면은 사실은 일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이 과정을 하면서 작업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넷플릭스에서 사이버 지옥이라는 그 엠번방 관련된 다큐멘터리 촬영 작업도 했고 또 뭐 얼마 뒤에 개봉하는 이렇게 뭐 탕웨이가 나오는 어떤 영화 작업도 이랑 동시에 갔던 작업이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제가 세상을 보는 풍경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촬영할 때 항상 좀 스트레스가 많았고 어떻게 잘 찍되는 고민이 됐었는데 반대로 내 일상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일상 안에서 조금 힘들지만 그 일상 안에서 나도 무언가 돌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몸이 힘든 것들이 아니라 정신이 조금 더 맑아지면서 몸은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도 더 가벼워지는 느낌? 그러면서 내 일에서도 다른 것들을 발견하고 좀 더 재밌어지는 느낌들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도토리마을 방과후에 많은 분들은 일반 직장인이세요. 회사원들이 대부분이신데 부부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퇴근하고도 참여해서 회의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 또한도 비슷하게 이 안에서 일상을 만나셨기 때문에 회사의 일도 더 재밌게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이 돌봄과 교육을 분리할 수 없고 또 돌봄과 작업 역시 분리할 수 없다. 그 일상을 이 영화가 굉장히 집중해서 조명하고 끌어올리고 이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감독님들도 이제 느끼신 게 많은 것 같고 보는 저희도 또 새롭게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상이라는 것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 자신을 한번 보면서 이 힘으로 이제 작업도 감독님들의 그 굉장히 유명한 황다은 감독님은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님이시고 박홍렬 감독님께서는 또 상업 영화도 많이 작업하신 촬영 감독으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런 작품을 같이 만들어 주신 거가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영역에서 생업의 영역에서요. 또 이 영화가 이제 심어준 그 뿌리 내리게 한 어떤 일상에 대한 생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또 저희가 같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딱 한 분 정도만 더 혹시 소감이나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 얘기 안 하면 네. 보면서 그 초반에 뭐 수칙 같은 거 이런 거 벽에다 써놓은 거 저는 그거 기억이 납니다. 뭐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요즘에 좀뭐 듣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건강하다고 막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도 막 지나가다 막 보면 막 애들 막 욕을 진짜 입에 달고서 막 놀이터만 지나가도 막 또 어디 뭐 초등학교 교사인데 요즘 애들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가지고 또 자녀들을 거기서 이제 돌보셨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카메라에 또 좋게 담으려고 한 것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도 그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좀 되게 건강하게 되게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편인지. 이거 제가 저희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저희 동네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운동회랑 하반기에는 축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주간은 또 퀴어 축제 주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것들도 펼쳐지는데 물론 이제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막 조용조용 하다 보니까. 근데 지난주가 마을 운동회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하다가 마을 운동회 열렸는데 그
그 마을운동의 마지막 축하 공연을 여기 도토리 출신 3학년 친구들이 와서 했거든요. 중3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졸업하고도 3년 지났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친구들이 여기 홍익여 중에서 그 댄스 동아리를 해요. 그래서 댄스 동아리 하다 보니까 춤 열심히 춰갖고 우리가 가갖고서는 축제 분위기를 띄우겠다. 그래서 축제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또 피구를 되게 열심히 해서 서울시 교육청 서부교육 거기에서는 우승을 하고 피구 대회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등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가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저희가 전체 MT를 갔는데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졸업생들이 각자 그 다른 부모들한테 연락해갖고 태워달라고 저희가 양주까지 MT를 갔거든요. 갈 수가 없으니까 졸업한 부모들이 우리 자기 부모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평소시 부모들도 알고 있으니까 연락해갖고 중1부터 중3까지가 지들끼리 각자 차를 얻어 타고서는 그 MT에 왔어요. MT에 와서 피구대회 우승했으니까 얼마나 잘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들과 강도만 조절하지 지지 않는 피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들끼리는 또 학교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오랜만에 모여서 밤새도록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좀 보이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그런 끈들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는 고향이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 하면 되게 반항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안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저희가 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이 안에서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숨어 들어가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최대한 뭐 남자애들인데 그런 게 있을 때 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저희 애들이 되게 좋은 사춘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 뭐 저희 애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또 주말 되면은 학교는 다 흩어져 있는데 뭐 서로 연락해갖고 같이 또 형 동생들끼리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중학생 가면은 더 폐쇄적이고 고립되어지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되게 고립되어지지 않고 계속 그런 끈들을 유지해가는 그런 게 되게 저희들한테는 조금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영화에 딱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1학년 친구들이 자전거 타기 배울 때 이제 자전거를 못 타는 친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자전거를 잘 타는 친구는 자기보다 잘 못하는 친구를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생각이 나는데 정말 우리가 커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 사실은 학교에서 어쩌면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배우게 해주는 곳이고 그 결과로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이 이런 활약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지금 시간이 살짝 넘어갔어요. 근데 이 얘기 안 하고 집에 가면 후회할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계실까요? 네, 그러면 감독님들께 그 기회를 돌려서 감독님들께서 혹시 이 얘기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고 또 연결된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런 걸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가셨는데 지금은 의식을 해서 이렇게 공동육아와 공동체라는 또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에 와서 이렇게 키우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써서 지켜야 될 만큼 되게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스며들기 때문에 자각을 못했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애써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식을 해서 이 마을에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아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각은 않고 현재를 항상 살죠. 아이들한테는 스미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관계 안에서 놀 권리를 아이답게 놀 권리를 이렇게 얻고서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이 안에서 같이 답을 찾는 경험들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도 조금 더 단단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코로나라는 사회적인 재난이 왔을 때도 이 안에서는 그런 이제 방역 당국의 어떤 그런 정보보다도 더 빨리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좀 누가 이렇게 확진이 됐다더라, 어떤 모임은 조금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저희는 이제 유지한 채로 그 시기를 지나왔거든요. 아이들 역시도 불안하지 않게 그 시기를 지내왔고, 또 저희가 부부가 동시에 그때는 밀접 접촉만 해도 한 2주 격리되던 때였어요. 갑자기 둘이 같이 회의가 돼서 격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가 밀접 접촉자로 이제 분리가 됐는데, 처음으로 아이 둘이 저희 없이 둘만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처음엔 당황을 했어요. 근데 한 3일째부터는 얼굴이 피더라고요. 자유를 맛보고. 근데 그때 이제 첫날 당장 냉장고에 뭘 채워놓지도 못한 채 바로 분리가 됐고, 검사받고 결과 나오고 막 이러면서 저희도 그때는 불안했죠. 근데 이웃들이 먹을 거 이렇게 문 앞에 갖다 놔주고, 아이들도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니까 아이들도, 저희는 이제 격리돼 있지만 아이들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내고 있니 말 걸어주시고, 애쓴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또 먹을 것도 사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 저는 분명히 인장처럼 새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그렇게 곁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만져지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관계를 이렇게 잘 갖고 가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든든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이 나는말관과 교사의 선생님들처럼 세상에는 누군가 이렇게 풋내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우리가 또 편안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 분홍이 선생님이 이제 관객과의 대화할 때 왜 이렇게 밥 짓는 거에 대한 질문 났을 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학 때는 아이들을 8시 반부터 7시까지 봐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초등학교 1학년들은 12시 반에 오니까 학교 앞에서 데리고 와서 차례차례 학년들이 오면 7시까지 봐줘요. 그러면 여기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갔으니까 8시 반부터 학기 중에도 본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찬은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각자 집에 해갖고 갖다 주고 다 함께 먹을 반찬을 밥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홍이가 그 아이들이 올 때쯤 되면은 오기 전에 오는 어떤 약간 시간대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부러 밥을 뒤집는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 냄새가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것처럼 진짜로 이 세상은 그렇게 그 드러나지 않는 것들, 어쩌면은 감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들, 근데 그 감각이 안 될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누가 채워가냐에 따라서 좀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바라면은 아무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 채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응원을 한다면 더 많이 좋은 밥 냄새가 더 많이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황금 같은 토요일, 날씨도 좋은데 이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저기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 두 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이만 마치는데요. 그 오늘 영화 보셨으니까 여기 앞에 놓여진 아이들 나라의 어른들 세계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분명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얘기해주는 내용들이라서요. 이 책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영화 안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천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잘 감독님들이 해주신 말씀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